안데스 산맥에서 예상치 못한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해발 4,000m 고지대에서 우리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엔진은 꺼졌고 히터도 작동을 멈췄죠.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일본인 관광객들과 중국인들은 이것저것 챙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한 여성은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기 시작했고 고산병을 앓던 승객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승객들 사이에서는 여기서 우리 모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그 순간 버스 뒤편에서 두 명의 젊은 한국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한 듯 침착하고 조용히 움직였죠.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현지 언론은 이들을 안데스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SNS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회자되고 있죠.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라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놀라웠던 그들의 용기와 전문성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해주었어요. 지금 이 지역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과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그날의 작은 버스가 있었죠. 인간의 따뜻함과 헌신이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놀라운 경험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페레이라입니다. 한때는 해양구조대원이었지만 지금은 파타고니아에서 요트 투어 가이드로 일하고 있어요. 며칠 전 한 달간의 휴가를 내고 안데스 산맥을 횡단하는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칠레로 넘어가는 국경 버스에 올랐죠. 버스에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비상식량을, 중국인들은 보온병을 챙겼지만 이런 극한의 추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특히 임신 8개월의 마리아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칠레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해발 4,000m 고지대에서 갑자기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졌고 히터도 작동을 멈췄죠. 구조대를 부르겠지만 최소 7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운전기사의 말에 승객들 사이에서 절망적인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현지 사람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당황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구조대원 시절의 마지막 임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한 생명을 놓친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죠.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실패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버스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어요.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서로 담요를 나누며 협력했고 중국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체온을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무력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버스 뒤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두 한국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원전 수출과 방산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최고의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까지 그들이 해결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리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저체온증 증세가 심각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고산병을 앓고 있던 칠레 사업가 페드로도 호흡 곤란을 호소했어요. 그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서두르다가 고산병 약 복용을 깜빡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한국인은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어요. 한 명은 응급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한 명은 필요한 물품을 체크했죠. 그들의 전문성은 군사 강국 한국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저도 저렇게 망설임 없이 사람들을 도왔었죠. 매일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버스 안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승객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일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죠.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위험했어요. 그때 한 한국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산악구조대 출신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죠. 다른 한 명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민수라고 합니다.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어요. 그들의 등장으로 버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이던 승객들의 표정에 작은 희망이 깃들었죠.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모두가 자신의 생존만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 버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김준호와 박민수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챙겨온 비상식량도 중국인들의 보온병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가방에서 꺼내는 모든 물건이 생존 도구로 변해갔습니다. 한국 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그는 페드로에게 다가가 맥박을 체크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산병은 산소 부족이 주된 원인이에요. 호흡법을 바꾸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김준호는 버스 내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담요는 총 15장, 보온병 6개, 전기포트 2개. 그는 마치 군대에서 물자를 점검하듯 꼼꼼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협력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마리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체온증 증세가 더욱 심해졌고 임신부 특유의 창백함이 걱정스러웠어요. 다른 승객들은 속수무책이었지만 김준호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산악구조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네요. 그는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승객들은 그의 전문성에 감탄했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제가 보여주었던 전문성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씨,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준호의 목소리에 저는 흠칫 놀랐어요. 구조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자신들의 비상식량을 내어주었고 중국인들도 보온병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한국인들의 전문성이라는 걸요. 요즘 한국이 대단하죠. 페드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역시 한국인들은 뭔가 다르네요. 그의 말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 안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승객들의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었고 창문에는 서리가 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에서 극한 상황 훈련을 받아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군대에서 배운 것과 비슷하네요. 모두 침착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실패가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신음소리와 페드로의 괴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한국인의 리더십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상황을 통제해 나갔고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랐습니다. 현대식 장비 하나 없이도 그들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구조의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신 장비나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향한 진심과 전문성이 만나 만들어내는 기적 말이에요. 마르코 씨. 김준호가 다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람들을 살립시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두 한국인의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준호와 박민수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을 뿐인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인다운 정확성과 전문가다운 침착함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극한 상황을 자주 훈련합니다. 김준호가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산악구조가 특히 발달했죠. 얼마 전에는 네팔 히말라야에서도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박민수는 페드로의 상태를 점검하며 특수부대에서 배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극지 생존 훈련도 받았어요. 영하 30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죠. 일본인 관광객들이 그들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잘 훈련된 자위대가 있지만 이런 민간인 수준은 처음 봤어요. 중국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중국의 군대도 대단하지만 이런 실전 경험은 부족해요. 김준호는 버스 안의 모든 물건을 재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담요로 창문을 막고 가방으로 바닥을 메워야 해요. 보온병에 뜨거운 물은 아껴뒀다가 긴급 상황에 써야 합니다. 박민수는 군대에서 배운 생존술을 공유했어요.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밀착해서 안 돼, 주기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한국 군대에서는 이걸 생존 팀워크라고 부릅니다. 승객들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도 감탄했어요. 역시 한국은 달라요.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렇게 완벽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구조대원이었을 때도 이런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장비에만 의존했었죠. 마르코 씨,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구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준호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덕분이었죠. 페드로의 고산병도 박민수의 특수호흡법으로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생존 능력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한국의 급속한 발전도 이런 정신에서 비롯됐죠. 다른 승객들도 이제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버스 안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현대 한국의 축소판 같았어요. 철저한 준비성과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까지.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김준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따뜻함 앞에서는 그런 차이가 무의미해졌죠. 생존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준호는 가방에서 핫팩과 즉석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갈 때 이런 걸 꼭 챙겨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늘 기후 변화에 대비하거든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런 생존 지혜로 발전했죠. 그의 말에 승객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즉석 도시락의 발열재를 이용해 임시 난방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배운 건데 이렇게 하면 열 효율이 더 좋아져요. 박민수의 아이디어는 놀라웠죠. 중국인 승객은 이런 기술을 사진으로 찍기까지 했습니다. 마리아 씨, 이거 드세요. 김준호가 따뜻한 음식을 건넸습니다. 한국의 즉석식품 기술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어요. 일본 관광객들도 감탄하며 레시피를 물어보았죠. 페드로의 호흡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이런 고산병 상황을 자주 훈련해요. 박민수의 전문성은 군사 강국 한국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신 장비 없이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니요. 구조대원 시절의 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이제 버스 전체를 단열해야 합니다. 김준호가 말했어요. 한국의 아파트 단열 기술을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현지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남미에서도 한국의 건설 기술이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담요와 옷가지로 창문을 막고 가방들로 바닥을 채웠습니다. 마치 한국의 온돌처럼 바닥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지혜입니다. 김준호가 자부심 있게 말했죠. 버스 안은 점점 따뜻해졌고 승객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처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게 이해가 되네요. 페드로가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다른 승객들도 동의했죠. 마리아의 상태도 호전되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한국 사람들 덕분에 살았네요. 그녀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어요.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이 위기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한국인의 따뜻한 리더십이 있었죠. 우리 함께 견뎌냅시다. 김준호와 박민수의 말에 모두가 희망을 품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버스 승객이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구조란 무엇일까요? 최신 장비나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이렇게 지혜와 따뜻함으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버스 안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와 박민수는 멈추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발열 도시락으로 만든 난방 시스템은 이제 버스 전체를 데우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이런 창의적인 해결책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산으로 부목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목을 삐끗한 승객이 있었거든요. 특수부대에서는 이런 즉석 의료 기술을 많이 배웁니다. 김준호는 옷가지들을 이용해 우산살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져서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손놀림이 빨랐죠. 일본 관광객들은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고 해요. 그의 말에 중국인 승객들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봉지를 이용했어요. 김준호는 봉지를 녹여 틈새를 메웠습니다. 캠핑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한국인들은 아웃도어 활동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버스 안은 이제 작은 피난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를 도우며 이 위기를 견뎌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구조대원이었는데 이 생각이 계속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전문 장비도 구조 경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준호가 제 곁으로 다가왔죠. 마르코 씨, 괜찮으세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무력감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수도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요? 임산부 마리아 씨 간호하는 거 봤어요. 전문가의 손길이었죠. 그들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구조란 꼭 특별한 장비나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때로는 작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었죠. 마리아가 이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페드로의 호흡도 안정을 찾았어요.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을 순 없었죠. 도와주실래요? 김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장비나 완벽한 매뉴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마리아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발열 도시락으로 만든 난방 시스템이 무너질 뻔했죠. 아기가 위험한 것 같아요. 마리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호와 박민수가 빠르게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김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구조대는 아직 3시간은 더 걸린대요. 운전기사의 말에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서로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고 중국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르코 씨, 김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예전에 구조대원이었죠?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실패했던 그 구조 현장, 차가운 바다, 그리고 놓쳐버린 손.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여기서 또다시 실패한다면 두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네, 돕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전문성이 저에게도 힘을 주었죠. 우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준호는 남은 핫팩을 모두 가져왔고 박민수는 담요를 더 단단히 고정했어요. 저는 마리아의 맥박을 체크하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을 깊게 쉬세요, 마리아. 제가 말했어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합니다. 마리아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페드로의 고산병도 다시 심해졌습니다. 숨이 막혀요.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재빨리 그의 곁으로 갔어요.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기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죠. 버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마리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구조대원으로서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준호와 박민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조대원의 마음가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희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김준호가 창 밖을 내다보았죠. 구조대입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구조대원들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임시 생존 시스템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구조 경험에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대단하네요. 응급 환자가 2명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처럼 상황을 설명했어요. 임신 8개월의 마리아는 저체온증이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적입니다. 태동도 정상이에요. 페드로 씨는 고산병을 앓았지만 특수호흡법으로 호전됐습니다. 의료진들은 감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한 응급처치라니. 한 구조대원이 물었어요. 혹시 군의관이신가요? 아니요. 김준호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입니다. 한 명은 산악구조대, 한 명은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구조대원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지 뉴스팀도 도착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놀라운 구조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뉴스가 타전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리아가 들것에 실리기 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르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제 곁을 지켜준 이 시간을.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페드로도 박민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우리 회사가 왜 한국 기술을 도입하려 하는지 알겠어요. 위기 대처 능력이 완벽하군요. 구조대장이 우리 셋을 불렀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이렇게 잘 보호하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특히 임산부 응급처치는 교과서적이었어요. 마지막 승객까지 무사히 구조되고 우리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를 반겼어요. 7시간의 긴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마르코. 김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훌륭한 구조대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두 봤잖아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죠. 그게 진정한 구조대원 아닐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제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죠. 구조대원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우리의 우정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현지 신문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기적 같은 생존 드라마, 그리고 그 기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요트 투어 가이드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파타고니아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인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관광객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변할 수 있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를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김준호와 박민수에게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보여줬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법, 주변의 것들을 활용하는 지혜를 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전문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지닌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요즘은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궁금해졌거든요. 인터넷으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죠. 얼마 전에는 김준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박민수는 다시 군 관련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언제 한국에 오세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곧 방문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한국의 산과 바다도 보고 싶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구조란 단순히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희망을 주는 것, 함께 이겨내는 것이에요. 가끔은 그날의 버스를 생각합니다. 추운 안데스 산맥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낸 그 시간을요.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죠. 요트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져요. 언젠가 또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온다면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멋진 나라네요, 한국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호와 박민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들에게서 배운 강인함과 따뜻함을 저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강인함이라는 걸요. 다음 투어 준비하시죠. 동료가 외쳤습니다. 저는 활기차게 대답했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구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가끔은 그날처럼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김준호와 박민수가 보여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으니까요. 저는 요트의 키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 나누기에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